정치에 대한 다양한 방송, 김연아의 정다방 TV.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나서 사실 저는 조금 의외의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시간이 총 11분인데요. 그 앞에 여러 가지 국토교통부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언론에는 제가 마지막에 김현미 장관과 관련돼서 벌인 약간의 고양시를 두고 이루어졌던 대화가 너무나 많은 관심이 몰렸었는데요. 사실 그것만 물어봤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고 나름 좀 약간 아쉽고 속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의 집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총 한 2억 3천만 원 올랐다가 1,200만 원 정도 떨어졌고요. 지금은 다시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감되는 숫자보다 정부의 주택가격 지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론적인 것 같지만 어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국토부는 지수만을 갖고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사실 국민들의 체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가 규제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만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을 하면 실제로 주택시장에 많은 왜곡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주택 경기가 어려운 지역에 있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그나마 이루어지던 주택 건설도 더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자칫 주택의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으며 그것을 당첨되는 사람에게는 로또이겠지만 그것을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아무런 혜택을 줄 수 없는, 일시적으로 주택가격을 좀 붙잡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나중엔 피오르게 하는 부작용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린 것입니다. 장관에 대해서 제가 강도 높은 멘트를 했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무능이 아니라 무지라고 했다는 거, 약간 김현미 장관이 워낙 좀 세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강력하게 강조해서 표현을 했다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님께서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 정부가 관여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관여해야 될 대상은 저는 장관님과 생각이 틀립니다. 지금 정부가 정말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책적인 역량을 더 집중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도움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는 그 시장에 대한 규제하는 데 모든 역량이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대출이 되지 않아서 집을 사기를 꺼려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이 지금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 사실상 규모가 너무 적어서 그 혜택을 보는 사람도 굉장히 적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택에 대한 많은 투자가 주택 직접에 주는 투자도 있지만 기반시설 투자를 통해서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국토부의 그런 투자는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공공 영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시가격 데이터 관련 질의가 사실 제가 제일 주력했던 대정부 질의에서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가 내놓지 않던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산식을 대정부 질문 이후에 국토부의 보도자료 형태로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요구했던 자료를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고양시를 빗대어서 질문을 드렸더니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시시비비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분당보다 일산이 더 높다라는 것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은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균은 계속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정확히 몇 %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평균이 아니라 개별 아파트의 현실화율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국토부 교통부에 요청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분당과 일산의 대표 아파트의 층별, 평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다시 한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가 애초에 문제 제기한 고양시와 일산이 분당보다 같은 금액대의 주택에 있어서 재산세를 더 많이 낸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팩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낙연 총리께 제가 보유세 관련된 질문을 드렸더니 조세법률주의라고 해서 국회가 정할 일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는 답변이기도 하고 좀 잘 모르시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조세법률주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공시가격은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국토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현실화를 갖고 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으로 가져와서 모든 국민이 알 수 있게끔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 일은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김현미 장관님께서 일산 자주 간다고 그러시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딱 2번 갔었습니다.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세미나 행사에 2번 갔었는데요.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아마 일산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일산 다니지 않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말 장관님을 뵙고 싶어하는 지역 주민들, 3기 신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지역 주민들 꼭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못다한 이야기 많습니다. 여러분들 11분은 정말 제한된 시간인데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정다방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못다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례대표이고 전문가를 더 많이 했던 아직은 초보 국회의원인 저에게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주셔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했던 것, 또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물어보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남은 임기 1년을 마치고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갖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 중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또 정말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저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정다방 TV를 통해서 저의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가장 먼저 저의 결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